이게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보통 그쪽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할 때 P1부터 P4까지 나누더라고요. 프라이어티 넘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4분면으로 나누는데 P1은 어전트, 임포턴트 급하고 중요한 거. 그리고 P2는 not urgent but important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 3번은 P3번은 어전트 뭐였죠? 그다음 뭐지? 잠깐 급하고 덜 중요한 거. 급한데 not important 안 덜 중요한 중요한 거. 거. 이제 마지막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보통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게 P3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화하고 막 메신저하고 막 갑자기 막 뭐 안 돼 나 메일 안 보 막 이런 게 제일 많아서 이제 P3이 제일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애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나름대로 등급을 저는 이제 나누고 아마 ITSM 하시면 다 아실 거고 ITIL 근데 한국에서 잘 안 되잖아요. 예, 저희 뭐 티켓 시스템 막 5만 가지 해도 막 사장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뭐 이사 상문해가지고 짬으로 막 눌러가지고 막 오라고 하면 안 튀어 올라가면 막 난리 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저 규정사를 그럼 규정대로 니도 나가볼래 막 이런 소리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외국계는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거기 회사 대표도 와가지고 뭐 컴퓨터 뭐가 안 된다고 AD 락 걸렸다고 자기 풀어달라고 저희는 그러려면은 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라 통해 가지고 티켓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장인데 얄짤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는 뭐 그게 되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절충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IT 안에서는 일단은 등급을 좀 나누는 거 특히 어린 친구라기보다는 경력이 조금 짧은 친구들은 사실 막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전화 오고 막 메신저 터지고 막 난리 또 중간중간 욕지거리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멘탈이 너무 흔들리니까 적어도 안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를 좀 일단 가르치고 그리고 효율적인 거는 저희가 안 하면 제일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돈 써야 되네요. 업체를 결국에. 잘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 솔직한 마음은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좀 저는 그 말은 하고 싶어요. 그 디자인을 조금 그 비즈니스에 맞는 거. 왜 소위 말해서 왜 그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중화도 액티브, 스탠바이냐. 잘 돌다가 고장 나면 넘어갈 거야? 아니면 둘 다 액티브를 해서 둘 다 얘는 안 놀리고 얘도 쓸 거야. 상황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구성하는 거 디자인을. 근데 디자인을 솔직히 좀 짬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짬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저기 쉐어드에서 얘기한 저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쉐어드 같은 데든 아니면 잘 아는 네, 업체에다가 기한 써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솔직히 말해 좀 쓰기 싫으니까 전화해서 제안서를 좀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그 발췌를 해서 보통 기한 쓸 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배경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통 뭐 각자의 양식이 다 있겠지만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렇죠. 돈 있어 없어?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하죠? 이게 제일 핵심으로 좀 드는데 이 배경을 처음에 쓰려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외국계 안 되는 영어로 써야 되고 그때는 파파고도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거든요. 예, 이거 약간 말이 딴 데로 빠졌지만 요지는 디자인을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안 생길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거를 구축하는 게 좋고 내가 못하면 남들 손통해서 하는 거라도 디자인을 좀 잘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는 우선순위를 좀 나누는 거. 뭐 뻔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맞는 게 살 빼려면은 식단하고 계획. 운동해야 되듯이 네. 예, 이것도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장애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장애는 없앨 수 없죠.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좀 체계를 만들어 두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참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하긴 또 현장에서 닥치면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애들이 나가요. 체계를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가르쳐 놓으면 그렇지. 안녕 하고 가니까 네. 솔직히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업체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니까. 팀도 사라져요. 팀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 다른 질문 하시죠. 되게 서글프다. 예, 좀 아니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뭐 다 공감하다고 전 뭐 봅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왜 예전에는 뭐 3주년 계획, 5주년 계획, 네.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기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방법론으로 나오잖아요. 그 애자일이라고 하나요? 그때 바로 대응할 수 네, 있게. 네. 내일도 몰라요. 다음 달도 모르고.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요즘은 그렇게 너무 장기적인 그 플랜을 하는 게 오히려 시대에 좀 역행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고 하면 뭔가를 내야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저는 항상 ROI를 좀 봅니다. 음. 투자를 했으면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라는 거에다가 좀 주안점을 둬서 큰 방향성은 인프라 쪽은 점진적으로 뭐 맥스 5년 안쪽에 클라우드로 넘기겠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SD-WAN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길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데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B2C 하신 데는 저런 데 있잖아요. 콜센터 운영하시죠. 콜센터 운영하시면 AI 붙여가지고 챗봇이랑 뭐 이거부터 또 있고 실제로 그 인건 그또 아마 콜센터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 보수 할 때 이제 고객들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도 안 좋아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근데 그거를 AI 아까 얘기하셨던 그렇죠, 그렇죠. AI 붙여가지고 챗봇이랑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CRM이랑 붙여가지고 근데 역으로 또 그 업셀링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RPA의 좀 다른 좀 반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이러한 형태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를 사례보다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준점을 두 개로 얘기해요. 그 소위 말하는 단가를 결정하는 거는 노드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가에 대한 조율은 SLA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이슈 생기면 4시간 안에 와가지고 네, 고치고 네, 네. 막 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로 조율해가지고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두 개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탠다드 솔루션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뭐 소위 말해서 은퇴에는 맞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대외 서비스를 크게 많이 안 해요. 저희 비즈니스가 내부적으로만 돌아서 이제 L4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애시당초 그 이제 그 존을 조금 나눠 놔가지고 이제 그 망분리라고 하죠. 다들 많이 하시듯이 망분리를 해놔서 트래픽은 크게 안 몰리게 좀 해놨고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트래픽은 장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중화를 했고 회선도 이중화를 했어요. 뭐 저희는 메인은 SK 그리고 이제 서브는 이제 L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 이제 ISP 회선 이중화 해놨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놔서 조금 부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나눠놨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좀 잘 해놓으신 그런 상태라고 뭐 봐야겠네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림을 그렇게 그리죠 애시당초. 왜냐 아.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렇게 계산을 최대한 해서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요즘 이제 나오는 뭐 EPP든 뭐 백신이든 다 에이전트 방식으로 깔아서 써야 되는 거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 좀 자산 관리 같은 것도 같이 해주잖아요. 인벤토리 관리를 같이 해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잘 지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거꾸로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서치를 한번 해서 이거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인증받지 않은 PC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쓰고 있다가 그렇지.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다 그 자기 개인 거니까 5만 가지가 깔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 이제 문제됐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워닝을 주면 뭐 몰랐다. 그거 니들이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 촉발한 장이네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책을 만약 리가랭 컴플라이언스 이런 게 감사팀이든 리가랭 컴플라이언스 있으면 거기랑 얘기하셔서 그 소프트웨어 구매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잡아놔야 되잖아요. 뭐 그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부서장 승인 받고 요청해서. 그룹웨어 통해서 이렇게 해놔라 이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를 좀 잡아놓으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너 네 맘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잖냐, 안 받냐. 그래서 뭐 일단 정리하면 이런 섀도우 IT에 대한 관리는 솔루션으로 처리를 하고 부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놔야 좀 뒤탈이 더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피가 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솔루션으로는 이제 락도 있고 뭐 MDM도 있고 EPP 같은 맞습니다. 그런 NDM도 들어갈 수 있죠. 네, EPP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